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튜버가 되고자 노력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아, 사랑의 콜센터.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히 김현지 씨 무대를 보면서 참 실력 있는 가수구나. 정말 노래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씨 탑7에 들지 못했습니다. 왜 들지 못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용수 마스터가 깨박을 친 것 같습니다. 조용수 씨가 깨박을 쳐서 김현지 씨가 탑7에 못 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제가 정직한 유튜버가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지 씨는 참 노래를 잘하는 숨은 가수였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숨은 가수죠. 물론 시아라는 그 걸그룹에서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 조영수 씨하고도 인연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36세, 86년생이니까 36세 적지 않죠. 가수로는 요새 뭐 10대부터 그 아이돌 그룹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지 않은 나이인데 어쨌든 또 그 나이에 맞게 본인의 나이에 맞게 트롯에 도전을 했습니다. 장르를 바꿔서 도전하는 거 쉽지 않지만 요즘은 또 그게 또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현지 씨도 이렇게 트롯에 도전을 했는데 안타깝게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의 사회 분위기였는지는 모르지만 탑7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탑7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7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TV조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을 빼면 진에게는 이제 많은 상금과 상품이 몰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진선미라는 그 이름은 있지만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현지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해서 천상재회 그 최진희 씨의 노래를 정말 부르는데 시청자뿐만 아니라 그 녹화 스튜디오도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김현지 씨 노래를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사랑의 콜센터의 무대에서 제가 뽑은 탑 무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씨가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시청자의 귀와 눈을 꽉 붙잡더군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노래를 잘하면 카리스마가 저절로 생기죠.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 주변 그 녹화장은 물론이고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본 게 임영웅 씨가 굉장히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임영웅 씨는 실력자, 어느 분야든지 최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지 씨가 천상재회를 부를 때 저는 깜짝 놀랐고 김현지 씨에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 트롯 오디션에서 김연자 씨의 10분 내로 의상까지 빌려 입으면서 그 10분 내로를 부르는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트롯 가수로 자격이 있구나. 저렇게 노력을 하고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어색한 변신이지만 본인이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을 무릅쓰고 그 무대에 적응하려고 트롯 오디션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 이상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전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역시 김현지 씨의 실력은 그대로 발휘됐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가수인데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빛을 못 봐서인지 김현지 씨 얼굴에는 굉장히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무대에 등장했을 때 깊은 그늘이,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씨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얼굴도 미인이 되고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이 트롯 오디션 제작팀은 미녀 제조기인 것 같습니다. 미남 제조기, 미녀 제조기.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훑고 나오면은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미남 미녀가 되어집니다. 트롯맨 6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미스트롯 탑7, 레인보우 11 보세요. 그들은 얼굴이 밝아지면서 굉장히 미남 미녀로 바뀌어 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바뀝니다. 꼬질꼬질한 사람들이 반질반질하게 바뀌어져 나옵니다. 트롯 오디션 제작진들이 사람 관리를 잘하는 거죠. 전 사람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들 제작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조용수 씨가 첫 무대에서 김현지 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에 김현지 씨는 깨박을 쳤습니다. 조용수 씨가 깨박을 친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이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 미안한 거 맞아요. 내가 울어서 뭐 동전표를 얻었다. 사실 조용수 씨도 그 시즌, 세 번의 시즌을 하면서 처음 울었다 그러는데 나는 왜 그렇게 펑펑 울었는지 조용숙 씨 혹시 저기 총각이면은 그 연민의 그 연인의 정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울음을 쾅쾅 펑펑 울면서 네티즌들하고 사이가 그때부터 이 마스터에 대한 사실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조용수 씨가 우는 바람에 이건 뭐야? 저 김현지 씨도 점수 잘 주는 거 아니야? 동정표가 또 돼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서 나는 그때부터 마스터에 대한 불신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현지 씨한테도 불이익이 갔을 것 같고 오히려 왜냐하면 안다고 점수 많이 주문다고 또 비판받을까 봐 이 마스터들이 오히려 냉정하게 심사했을 것 같기도 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김현지 씨에게 뭐 오히려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돌아갔을 것 같고 우는 바람에 마스터들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이건 조용수 씨를 흉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용수 씨도 그렇게 마음이 여리고 뭐 김현지 씨가 고생해온 걸 아마 알아서 이 옛날 시아가 다시 뭉쳐서 그 그룹을 다시 리빌딩 하려고 그러다가 소속사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 충돌 때문에 그게 또 무산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암만 해도 그게 안타까워서 울은 것 같죠. 왜냐하면 김현지 씨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인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없어졌다는 이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조용수 씨가 뭐 큰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감정이 놓이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또 너무 또 감정을 또 이렇게 이입해서 하다 보니까 또 운이 나빠서 그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그 시청자들도 그렇고 나를 포함해서 그 한 씬에 한 단어에 매몰돼 가지고 그 상황을 쉽게 판단함으로써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사회 분위기가 너무 부정부패, 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이 사회 지도층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또 비리가 저질러지나 하고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국민들이 보는 그런 사회 문화 때문에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긴 하죠. 너무 부정부패에 사람들이 막 노이로제가 걸려 있고 불신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지를 않아요.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죠.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조영수 씨가 또 혹시 울었기 때문에 김현지 씨랑 엄청 친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비리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혹시 김현지 씨에게 좀 불이익이 간 것 같다. 그리고 미스트롯2 오디션에 대한, 마스터에 대한 불신도 이때부터 좀 생긴 것 같아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적 불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불행이기도 하죠. 고맙습니다.